네, 여기 이제 도형의 방정식 파트죠. 여기는 또 특히 또 여기 나름대로의 어떤 내용들이 차곡차곡 잘 쌓여져야 돼요. 일단 쌓여져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도형 자체에 대한 어떤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중요치 않아요. 이쪽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적으로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이 되는 거고, 무슨 도형이 나오긴 하지만 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그런 도형에 대한 아주 그냥 기초 지식 정도만 알고 계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느낌대로 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시겠죠? 느낌대로 풀면 안 되고,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점과 좌표 단원인데요. 일단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구조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죠? 네. 거리 공식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데요. 일단 수직선상에서 먼저 한번 잠깐 볼게요. 수직선상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 지점이 A라고 했다고 칩시다. 아시겠죠? A라는 좌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B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거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거리를 이제 D라고 했을 때 D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시죠? 그렇죠. B-A로 표현을 하시죠.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B가 A보다 더 크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몰라. 예를 들어서 막 문자 같은 걸로 표현돼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A가 커졌다가 때에 따라서는 B가 커진다, 막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그럼 그때는 어떻게 표현하죠? 그렇지, 무조건 절대값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절대값이라는 그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가 지금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면요, 나중에 분명히 저기서 어떤 파트에서 헤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리는 무조건 절대값으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이게 좌표 평면상에서로 만약에 확장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요, 그죠? 마찬가지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 x1, y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x2, y2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만약에 d라고 했을 때, 얘들아, 원래 이 거리도 마찬가지지. 원래는 절대값 x2-x1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절대값 y2-y1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그럼 원래 d 제곱을 하게 되면 d는 원래는 루트가 이제 붙을 거고, 그지? 어차피 이거 제곱 할 거니까 의미가 없어서 그냥 x2-x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2-y1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 공식이 이렇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구조를 느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가 만약에 지금은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다, 이런 느낌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두 점 중에 한 점은 고정점으로 나와 있고 한 점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는 상수처럼 될 거고 하나는 변수처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변수가 여기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x랑 y가 2차식으로 바뀌어 버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거를 기억하자고요. 루트 안에 x랑 y에 관한 어떤 2차식의 형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시겠죠? 예외적이라고 그나마 볼 수 있는 거는, 루트 속에 만약에 완전 제곱이 있으면은 이때는 그냥 절대값으로 바꾸는 게 더 편할 겁니다. 루트 속에 완전 제곱이 있으면은 이때는 그냥 절대값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이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가 돼서 절대값으로 바꿀 수 없는 상태의 루트인데 안에 2차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의심해 봐야 될 거는 뭐다? 거리라는 개념을 생각해 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이 구조를 본 다음에 얘가 거리라는 인식을 좀 해줄 수 있으면 문제풀이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주로 이제 받아들이는 방법은 항상 이런 식이거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라고 하고 끝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문제화된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이런 패턴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이거 공식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알죠. 그죠? 근데 문제화 시킬 때는 이런 방식으로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해 보자고요.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얻어갑시다. 첫 번째, 거리를 표현할 때는 절대값을 쓰겠다. 아시겠죠? 절대값으로 식을 세워가겠다. 이런 마인드 하나. 두 번째는 루트 속에 2차식이 들어오는 경우에 완전 제곱으로 절대값으로 만약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치면 1순위에 우리가 의심해 볼 포인트는 무조건 거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거리적인 의미 부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자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이 중선의 정리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하게도 난이도 있는 문항들 그리고 변별력 문제들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선의 정리가 초반에 나오다가 한동안 안 나와요. 그리고 문제풀이에서 잘 안 쓰이는 것 같아. 별로. 그러니까 별로 안 써. 중선의 정리를. 그러다가 한 번씩 툭툭 튀어나와. 그럼 이게 중선의 정리를 써야 하는지 안 써야 되는지 가리질 못해요. 일단.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돌리고 나서 다음번에 볼 때는 이 중선의 정리를 엄청 중요하게 봐야 돼. 일단. 알겠지? 자, 이번에 포인트는 중선의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포인트를 두 가지로 일단 잡아놨어요. 일단 공식 자체는 한번 다시 볼게요. 공식 자체는 여기가 이제 A, B, C가 돼 있고 이 중선이라고 하면 이거 한 변에 이게 중점을 잡아가지고죠. 요렇게 하면은 이걸 이제 중선이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AB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AC의 길이의 제곱이 요 길이의 AB 여기서 다르게 나왔니? 네, 이게 잘못 나왔네요. 네, 여기 하나가 오타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그림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그림으로 봤을 때 AB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AC의 길이의 제곱은 2배의 AM 더하기 BM의 제곱이죠. 그죠? AM 제곱 더하기 BM 길이의 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그쵸? 네. 일단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1차적인 거는 뭐냐면 이거에 그냥 증명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증명 과정 둘 때 가장 좋은 거는 얘를 0,0으로 두는 겁니다. 그쵸? 얘를 0,0으로 두고 얘를 증명하는 게 제일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0,0이라고 두고 얘를 만약에 x축이라고 이렇게 두고 여기를 이렇게 y축으로 둬버리면요. 미지수가 상당히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요 점을 제가 편의상 a, b라고 둘 거고요. 이 m이 0,0이라고 둔다면 여기가 이제 c,0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c,0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저거를 그냥 확인을 시켜주면 되는 거지. 확인시켜주면 돼. 그러면 일단 AB의 길이의 제곱을 만약에 식으로 쓰게 되면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베껴질게 될 거고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C의 길이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루트가 베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두 개를 그냥 그대로 더했다고 생각하면요.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에다가 2AC 마이너스 2AC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게 이제 AM 길이의 제곱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가 처리가 될 거고 그리고 이게 C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 요 길이나 요 길이나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BM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각각 얘랑 얘로 이렇게 바뀌니까 증명이 되는구나. 이게 가장 만약에 중선의 정리를 정말 심플하게 내면 이렇게 냅니다. 뭐 증명 과정 중에 빈칸 놓고 여기서 이제 뭐 채워 넣어라. 아시겠죠? 네. 뭐 그러면 너무 쉬운 얘기가 될 거고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 이 중선이라는 거기 때문에 중선. 이 중선이라는 말에 집중을 해보자고, 그지? 무게중심에서 정의가 뭡니까?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누구랑 연결 지을 수가 있냐면은 무게중심이랑 연결 지을 수가 있다고.
무게중심과 연계가 된다는 얘기죠. 자, 무게중심은 여기 선 위에 있는 겁니다. 이 중선 위에 있는 거죠. 그쵸? 몇 대 몇이니? 2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 자, 얘들아, 만약에 어떤 무게중심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무게중심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와. 예를 들어서. 알겠지? 그럼 이 길이를 아는 건 사실 이 길이를 아는 거잖아. 왜 2대 1이니까, 그지? 그럼 이 길이를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선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 중에서 만약에 요 길이랑 요 길이 중에 하나만 딱 알게 있으면 이 길이 제곱, 이 길이 제곱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선의 정리는 기본적으로 중선이기 때문에 이 위에 무게중심이 있어서 무게중심이랑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문제로 만들려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이제 문제 나오면 다시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큰 틀을 먼저 이런 식으로 잡아놓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제가 봤을 때 이제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보통 나오는 패턴이 이래요. 보세요.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을 할 건데, 자, 만약에 이 상황으로 볼게. 얘들아, 여기가 만약에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말이지. C인데 이 B랑 C를 정점으로 주는 거예요. 정점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점 A가요, 동점이에요. 움직여요. 그렇다고 막 움직이진 않겠지. 막 움직이면 문제가 안 되니까. 막 움직이진 않을 거고,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위로 움직인다든지 직선 위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건 원 위로 움직인다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됐을 때 AB 길이의 제곱 더하기 AC 길이의 제곱을, 이거의 최소값 같은 거를 보통 많이 물어본다는 거죠. 이게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때 가서 보면 전혀 자연스럽지 않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가장 쉬운 버전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A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B라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고정점으로 지금 딱 가만히 있는 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좌표까지 다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직선이 이렇게 있고 직선 위를 돌아다니는 점 P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됐을 때 AP 길이의 제곱 더하기 BP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제가 왜 이게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냐면, 저거를 1차식으로 줬기 때문이야. 점 P는 말이야, 직선 위를 돌아다니니까 얼마든지 1차식의 관계로서 풀어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무슨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 위를 돌아다녀. 그럼 얼마든지 점 P를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하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A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올까요? 2차식이 나올 겁니다. 괜찮죠? 네. 다시 얘를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으면은, 얘를 식으로 썼을 때 뭐가 나오냐면은, 얘를 식으로 썼을 때 얘가 A에 대한 2차식이 나오니까 얼마든지 최소값을 잡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이렇게 풀면 되겠네 라고 하는 순간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된다고. 잘 생각해봐. 상황을 돌려볼게. 이번에는 점 P가 여기 안 있고요, 점 P가 여기 안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칩시다. 만약에, 알겠지? 정말 최악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면 진짜 최악인데, 일단 최악이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건 어때? 점 P가 여기 있어.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이 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될걸? 느껴져? 왜? A, 여기 무슨 2차식이 돼요.
그러면 빼서 제곱을 하는 순간 4차식으로 확장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루트를 베꼈다고 하더라도 4차식이 따단 하고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1차식이니까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아니고 얘였다고 칩시다. 원. 식으로만 보면 얘가 더 막막해요. 왜? 얘는 x랑 y가 나 2차식이거든. 그럼 뭐 어떻게 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 길이 만약에 요거랑 요거랑 정점으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얘가 움직인다라고 치면요, 만약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라고 치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수 두 개인 상태로 계산하지 말고 얘를 중선의 정리, 곧 파푸스의 정리로 바꿔버리면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의 두 배가 될 텐데, 어차피 이 길이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고정돼 있죠. 왜? 이게 고정돼 있으니까. 이 길이가 그냥 고정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뭐만 생각하면 돼? 이 길이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였다가 몇 개로 바뀌어? 하나로 바뀐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은 중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두 개의 변수를 하나로 바꾸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 지금 이 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점 P가 어디 있다라고 칩시다. 그냥 가정하고요.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하라는 얘기인데 나보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바꾸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중점 잡아서 M 잡고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의 합의 두 배로 바꾸자는 얘기야. 그럼 어차피 이 길이는 어떻게 돼 있겠어? 고정이 돼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고정이 돼 있을 거고 결국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는 뻔하죠. 원의 중심을 있다고 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요 점을 지날 때가 가장 짧을 것이고 요 점을 지날 때가 가장 클 거니까 요 길이로 잡았을 때가 가장 최소가 되고 요 길이로 잡았을 때가 가장 최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 두 개를 모르는 거 하나로 바꾼다. 이게 중선의 정리에서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할 수는 있거든? 근데 이건 할 수 있는데 아마 안 나올 거야. 왜냐면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됐어요. 이거는 됐고 2차 함수로 나오는 건 됐고,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느낌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A랑 B랑 여기가 P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는 거죠. 그럼 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점 잡아서 M 잡고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이 되죠. 그럼 어차피 이 점은 나온 점이겠죠. 고정 점으로 딱 있는 거야. 그럼 한 점에서부터 2차 함수까지의 가장 최소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최단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최단거리를 어떻게 찾냐면요, 이게 좀 힘든데 잘 보세요. 만약에 어떤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단거리를 잡는 건요, 이런 방식도 괜찮아요. 뭐냐면 동심원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동심원을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저 원이랑 접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점일 때가 어떻게 된다? 가장 거리가 짧을 거라는 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점이 가장 최단 거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점은 도대체 어떻게 찾냐? 그러면 어떻게 찾냐? 이게 동심원이기 때문에 지금 얘랑 지금 이 원이랑 이렇게 접해 있잖아요. 접선을 그려보면요, 접선을 그려보면은 공통 접선이 생겨요. 얘의 접선이기도 하면서 얘의 접선이기도 한 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점에서의 여기 식으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랑 수직 관계니까 이거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 마이너스 1인 기울기 식을 세우시고 이걸 만든 다음에 요 점을 지나간다라고 해서 요 점을 구하면 되는데
됐습니다. 너무 이거는 복잡하고 안 나올 거야 분명히. 알겠지?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미분까지 얘기가 나와야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원활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 나올 거니까 이건 됐고, 중요한 건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이 상황이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뭐 삼각형일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맞춰서 이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됐죠? 예.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분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분점. 예. 어떻게 보면 이 단원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내분점, 외분점 뭐 이렇게 해갖고 다 이제 외우고 계실 텐데, 만약에 요 점과 요 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를 만약에 x1, y1, x2, y2, 얘를 만약에 뭐 m 대 n 내분한 요 점, 그죠? 구하는 공식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일단 분모에다가는 m 더하기 n 깔아야 되는 거 맞죠? m 더하기 n 까시고 곱할 때는 이렇게 엇갈리면서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크로스가 딱 생기게끔. 그래서 여기 mx2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 구조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수식을 읽어야 돼요. 자, 수식을 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숫자에다가 의미를 부여를 해줘야 돼요. 의미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을요, 의미 없이 보는 사람이 있고 의미 있이 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는 사람은 저런 식이 있네, 그냥 이렇게 하고 말 거야. 그지? 근데 의미 있이 보는 사람은 이거 x, y에서부터 2, 마이너스 3까지의 거리를 뜻하는 식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듯 우리가 이렇게 구해진 거를 보고 거꾸로 여기 있는 숫자를 보고 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얘를 읽어봅시다. 자, 얘를 볼게요. 구조적으로 여기 mn이 똑같고 가운데 더하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읽는 방법은 x1에서 x2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x1에서 x2 방향으로 갈 때 몇 대 몇 m 대 n을 내분했다. 그렇게 읽는 겁니다. 읽는 것 자체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3분의 루트 8 더하기 루트 3이 있어요. 3분의 루트 8 더하기 루트 3이 있다라고 쳤을 때 쟤를 의미 있게 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저 루트 8은 2루트 2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1루트 3이고요. 여기도 2 더하기 1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숫자의 실체가 우리한테 확 와닿는다는 겁니다. 이 숫자의 실체는 루트 2와 루트 3이 있는데, 그죠? 루트 3에서 루트 2 방향으로 몇 대 몇을 내분한 거다? 2대 1을 내분한 지점이다. 이렇게 읽는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를 3등분 해가지고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2대 1이니까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2대 1이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1 이렇게 돼서 요 지점이 된다는 얘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되게 활용도가 되게 많아지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함수로 바꿨을 때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요. 얘도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생각해 볼게요.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y는 g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 개형이라도 대충 좀 알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별거 아니다 이 말이지. 여기도 이렇게 바꿨으니까 여기도 2 더하기 1로 바꾸면
F에서 G에서 F 방향으로 2대1 내분한 점들로 함수값들이 구성된 함수예요. 되셨습니까? 네. 다시 G에서 F로 2대1이야. 자, G에서 F로 2대1이야. 요 지점. 한 포인트를 잡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만약에 요 포인트를 잡아도 이렇게 있을 때 요 지점. 됐습니까? 교점은 어떻죠? 교점은 내분점 자체가 그냥 그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은 이렇게 돼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죠? 바뀌었죠. 여기서 여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될 거니까 이번에는 요 점이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네. 쭉 연결하면 어떤 그래프가 될 거다? 아마도 이런 형식의 그래프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의 그래프는 이런 형식을 따라갈 거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특히 분점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인식해 주시고, 저기 짝만 잘 맞춰지면 저런 식으로 다 의미부여해서 바꿔버릴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특히 이 단어는 뭐냐면 식에서 끝나버리지 말고 식을 잡고 의미를 살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별식 아닐 거야 라는 식도 생각보다 의미 부여될 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찾아내는 것들이 실력이 향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식 계산으로 문제를 푼다,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버리고. 알겠지? 의미를 살리면 살릴수록 문제풀이는 줄어든다, 시간은 단축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내분점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외분점도 똑같습니다. 외분점도 똑같은데, 만약에 여기를 만약에 m 대 n으로 외분했다라고 치면요, 요 지점은 이번에 여기 m-n에 어차피 x좌표랑 y좌표랑 구조가 똑같으니까 x좌표만 쓸게요. 그러면 여기는 얘랑 얘랑 곱해야 되고 얘랑 얘랑 곱해 크로스가 생기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mx2 마이너스 nx1이 될 건데, 마찬가지로 읽을 때는 가운데가 백이니까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 외분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오케이. 읽는 방법은 어차피 똑같다. 그리고 어차피 외분은 다 내분으로 바꿔서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별 내용은 없을 거야 어차피. 네. 그리고 굳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만약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어떤 게 두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1,2라고 치고 여기가 9,7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아시겠죠? 2대1로 이렇게 내분한 거야. 그럼 어떻게 봐도 되냐면은, 여기서 여기에 먼저 차이를 보세요. 차이를. 그죠? 몇 칸이 커졌냐면 8칸 커졌다고 생각하면 되고, 8칸을 3개로 쪼개. 그지? 그럼 3분의 8이 되고 그 중에 2칸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6만큼 더 커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3분의 16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굳이 내분점 공식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2에서 7 갔어. 5칸 커졌어요. 5칸. 3칸에 5 커진 거지. 한 칸엔 3분의 5야. 2칸 갔으니까 3분의 10이야. 알겠지? 그래서 2를 기준으로 3분의 10 커졌다 하셔도 상관없다. 어차피 내분점 외분점도 어차피 이 원리랑 그게 그거다. 똑같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무게중심 설명드릴게요. 거기서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었어요. 무게중심은 평균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자, 무게중심은 얘는 평균점이다. 왜 평균점이라는 의미를 썼을까요? 무게중심이라는 삼각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삼각형이니까 3개를 더하잖아요.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거죠. 그래야 평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평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무게중심뿐 아니고 모든 평균점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리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됩니다. 평균점은 언제나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 점이 있어. 두 점이 있어. 여기가 A라고 생각해보고 여기를 B라고 생각해봐. 알겠지? 고정점이 있는 거야. 자, AP 길이의 제곱 더하기 BP 길이의 제곱. P는 여기 평면 전체를 돌아다니는 거라고 칩시다. 이거의 최소 어디서 발생할까요? A랑 B의 평균점에서 발생합니다. A랑 B의 평균점이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돼요. 점이 두 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디야? 중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조건 요 점에서 어떻게 된다고? 얘 두 개를 더한 거에 최소가 발생을 한다는 거야. 물론 제약이 없어야 돼. 점 P가 평면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겠지. 예를 들어 점 P에다가 제약을 걸어놔서 어떤 직선 위에서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직선 위에 있는데 그 직선이 요 점을 안 지난다면 이거 아닐 거 아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시자고. 평균점은 거리 제곱의 합이 무조건 최소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삼각형은 무게중심이니까 됐고 사각형은 어디가 되겠어? 잘 생각해봐. 사각형 여기가 A, B, C, D야. 알겠지? A, B, C, D야. 그러면 이거의 평균점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X좌표 4개를 더해서 4로 나누고 Y좌표 4개를 더해서 4로 나누면 돼. 그 지점이 평균점이 되는 거고 그 지점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무조건 최소가 된다는 거지. 어떠한 제약도 없다 치면 P가 전체적으로 막 돌아다닐 수 있다고 치면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x1, y1, x2, y2, x3, y3, 그 다음에 x4, y4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마찬가지로 AP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BP 길이의 제곱 더하기 CP 길이의 제곱 더하기 DP 길이의 제곱에 최소를 만들어내는 점 P는요. 점 P는 4분의 x1, x2, x3, x4가 될 거다. 물론 y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인식해 주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제가 너무 사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유를 따져보면 별게 없어. 되게 간단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점이 n개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되셨죠? x1, y1. 그 다음에 자, 얘들아 이렇게 정점이 n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봐. 고정돼 있어. 그지? 그리고 점 P가 있어. 점 P는 x, y야. 됐지?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A1P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A2P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ANP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 정도를 좀 잡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치면요. 치면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제가 식으로 써보면 x-x1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이 되죠. 두 번째 걸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싹 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점 P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제약도 없다고 했죠. 평면 전체를 막 휘젓고 당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랑 Y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독립하다. 독립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는 X끼리의 최소값을 정하고 Y는 Y끼리의 최소값을 정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매치시키면 전체의 최소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자는 얘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 X는 X끼리의 최소값을 정한다고 쳤을 때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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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몇 개가 있어? n개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마이너스 2x1x 마이너스 2x2x 마이너스 2xnx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n까지 가면서 x가 될 거고 뒤에는 별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자, 몇 차식이 나와? x에 관한 2차식이 나오죠. 최소를 구하고 싶으니까 그 2차 함수를 그려보면 되겠지. 2차 함수를 그렸어. 어디만 보면 돼? 딴 데 필요 없어. 대칭축만 보면 되지 뭐. 마이너스 2a분의 b 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2n분의 마이너스 2에 x1부터 시작해서 xn까지가 더한 게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2 약분하면 n분의 이렇게 됩니다. 결국 x값들의 평균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y에서도 같은 구조니까 맞지? 그럼 그걸 짬뽕했으니까 그게 평균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거 응용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봐봐. 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y는 x-6의 제곱 플러스 7이래요 여러분. 알겠지? 자 얘들아 이거랑 이거를 더한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해봐. 아시겠죠?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자고. 언제가 최소가 될지 생각해 봅시다. 답은 3분의 7이죠. 느낌이 오셨나요? 잘 보세요. 다시. 잘 봐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지? 맨 앞에 있는 것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 것들을 더했을 때입니다. 그런 것들을 더했을 때 봐봐. 만약에 n개를 더했을 때는 최소값이 되는 게 뭐였다고? 이걸 그냥 그대로 더하면 최소값이 되는 게 평균점이었잖아. 두 개를 더하면 두 개의 평균이고 세 개를 더하면 세 개의 평균인 거겠지. 근데 잘 생각해봐. 만약에 이 세 개의 식을 더했어. 그러면 3과 7은 어차피 상수니까 고정값이잖아. 그러면 결국 누구랑 더한 거야? x제곱이랑 x-1의 제곱이랑 x-6의 제곱을 더한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x가 있어요. x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1까지의 거리, 0까지의 거리, 6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의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0, 1, 6의 평균. 무슨 말인지 알겠지? 3분의 7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가 당연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지금 무게중심은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평균점이라고 봐주시고, 그래서 거기 성질 평균점이 갖는 특징이라고 써놨죠. 거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점, 이거는 이미 써놓은 거고, 중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6개 삼각형 넓이는 다 똑같은 것도 아실 거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인데, 그죠? 여기 중선, 여기 중선, 여기 중선, 여기 6개 넓이가 다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그죠? 다 넓이 다 똑같다. 이건 중학교 때도 배운 사실이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런 거 있죠. 얘들아 여기 ABC의 무게중심이 있을 거야. 그러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얘기할게. G라고 얘기할 거고, 얘를 만약에 여기가 뭐 2대1, 여기도 이제 2대1, 여기도 2대1 이렇게 내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새로운 삼각형 있잖아. 이런 거 편의상 A', B', C'이라고 얘기할게요.
삼각형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의 무게 중심이 G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이 둘이 어떻다? 서로 같다라는 거지. 그렇죠? 네. 요거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그냥 같은 게 바로 확인이 될 거니까 그냥 이것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동일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똑같이 흘러가면서 같은 내분이나 같은 외분을 했을 때 생기게 되는 새로운 삼각형. 걔네들의 무게 중심은 원래 삼각형 무게 중심이랑 똑같더라.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삼각형의 이제 내심이랑 외심까지를 더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삼각형에는 오심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오심. 무게중심, 내심, 뭐 외심, 수심, 방심 이렇게 해서 총 5개입니다. 5개인데 교육과정상에서 어차피 수심이랑 방심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외심이랑 내심 쪽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정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좀 당황스러우니까 한번 정리를 해둘게요. 자. 외심이랑 내심입니다. 자, 일단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 되니까, 그지? 외접원의 중심이 되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거로는 이런 게 있어요. 가장 원초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여기 만약에 외심이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 외접원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지? 그림을 그렸을 때 일단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1차원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세 개가 다 뭡니까? 어차피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세 개가 모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뭡니까?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 하면 그 점을 꼭지점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 그리고 이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둘의 교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물론 여기도 같이 수직 이등분 하면 같이 지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볼게. 보통 외심을 구할 때 보통 아이들이 두 가지 방식을 쓰거든. 외심을 구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저 노란색 방식을 쓰는 거예요.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대충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미지수 x, y로 설정됐을 거고 여기 몇 컴마면 몇 컴마면 몇 컴마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리가 같다니까 루트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이제 구했으니까 x 빼기 뭐 이거의 제곱, y 빼기 뭐의 제곱이 될 거니까 여기는 x랑 y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오냐면 2차식이 나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루트를 다 베낄 거고 일단 얘랑 먼저 연립을 해서 x제곱이랑 y제곱을 소거시킬 거예요. 왜? 여기도 x제곱 y제곱이 있고 여기도 x제곱 y제곱이 있으니까. 그러면 x랑 y가 몇 차식이 나옵니까? 1차식이 하나 나오겠죠?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어떻게 될까요? x제곱 y제곱 여기도 x제곱 y제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또 소거되면서 x랑 y가 1차식이 나와. 그럼 1차식 두 개를 연립해서 뭘 구하면 돼? 요 점을 구하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냥 구하는 거예요. 이 둘의 수직 이등분선 하나 구하고 이 둘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 그럼 그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구하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방식이 있고 하나는 수직 이등분선 두 개의 교점으로 구할 수도 있겠죠. 뭐가 더 편해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어. 알겠지? 뭐가 더 편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같으면 뭐로 할 거냐면 난 요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기는요 군더더기 계산이 너무 많아요. 진짜 딱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이거 가지고 뭐 불필요한 계산들이 막 늘어나는 느낌이야. 그러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속도 차가 얼마나 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위에 있는 과정은 뭐랄까 그냥 좀 내가 약간 좀 생각을 덜해서
조금 더 불필요한 과정을 겪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강하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거보다는 이게 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번엔 내심 갈게요. 내심이 좀 할 말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내심이. 자, 보세요. 외심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되는데 또 내심에 대한 대비가 또 약합니다. 왜냐면 내심 약간 어려우니까 외심보다는. 자,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이 내심은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저번의 중심이기도 하지. 근데 이거보다는 내저번의 중심이라는 저 마인드로만 가는 것보다는 그 내저번의 중심을 이제 하다 보니 뭐가 생기지?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개념도 하나 더 생기죠. 자, 얘는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마인드도 생기죠. 네.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할 거냐면 여기에 집중을 해볼 겁니다. 자, 이것부터 합시다. 각의 이등분선 들어봤지? 각의 이등분선 성질. 자, 이거랑 뭐랑 결합이 되냐면 각의 이등분선 성질이 결합되면서 보통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거 아실 거예요.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이 각을 이등분을 때렸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쵸? 이등분을 때리게 되면 여기 A라고 치고 여기를 B라고 치고 여기를 만약에 길이를 M이라고 치고 N이라고 치면은 A 대 B가 무조건 M 대 N과 같더라. 이거 아시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점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냥 가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심을 구해보려고 해요. 내심을 구해보려고 하면 일단은 요 각을 이등분선 한 거 어딘가에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점 3개를 아는 거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내가 아는 거야. 알겠지? 다시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내가 이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도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에 이거 대 이거 내분점을 구할 수 있어. 됐지? 다시 얘는 내분점을 구할 수 있다고. 자, 각의 이등분선 성질은요, 얘 대 얘가 얘 대 얘이기 때문에 각의 이등분선 성질 자체가 내분점, 외분점 문제랑 결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또 하나만 더 보면 돼. 무슨 말이야? 이쪽을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여기서도 각을 이등분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알고 있는 상태니까 마찬가지로 이것 대 이것도 몇 대 몇인지 알지. 그럼 여기 또 어떻게 되면 돼? 얘랑 얘의 얘 대 얘 내분점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 두 점 가지고 직선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요 두 점 가지고 직선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으로 내심을 구하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네, 오케이. 이거 미리서 정리해놔야 돼요. 이거 시험장에서 떠올리려고 하면 생각 안 납니다. 진짜로. 그리고 군더더기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서 내심은 어떻게 구할 거야, 외심은 어떻게 구할 거야, 딱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를 거야, 이걸 딱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 점이 내심이 될 거다.